안녕하세요. 네. 네. 점점 많은 분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혹시 어제 여기 데모하러 가신 거 아니셨어요? 전 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각에 있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가는데 한참 걸렸는데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진도 나갈 게 601페이지의 권면 발행 후 발행이에요. 저희가 오늘 나갈 진도가.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이게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중급 회계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권면 발행 후 발행. 그리고 시험에서도 되게 자주 출제되고요. 특히 2차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 2차에도 나왔죠. 이미 권면 발행 후 발행. 그래서 또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고민은 하지만 1차에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많게는 2차까지 조금 시험을 내년에 당장 붙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조금 길게 공부하시는 분들 같다고 하면 이 권면 발행으로 발행은 꼭 제가 2번 강조합니다.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리뷰 좀 하고요. 오늘 권면 발행, 유로 발행 601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부터 했어요? 금융자산의 자산 손상부터 했는데 금융자산의 손상회계 처리해서 주식은 저희가 했고요. 2번째 사채부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채? 그죠? 사채는 우리가 크게 3개 중에서 하나로 구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단기, 2번째는 만기, 3번째는 매도요. 그래서 어느 사채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후속 측정과 손상회계 처리가 달라졌던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단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떨어지면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손상 있어요, 없어요? 손상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죠? 자, 그런데 만기나 매도 같은 경우는요. 아직 비용 처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만기 같은 경우는 매년 상각 후 원가라고 해서 이자만 반영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매도는 상각도 하고요. 뭐도 했어요? 평가도 하기는 했는데 이 평가 금액 다 어디다 넣어놨죠? 자본에다가 넣어놨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둘, 만기와 매도는 손상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손상이라는 건 장부 금액과 뭘 비교하는 거죠?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거죠? 손상이란 소리는 장부 금액이 너무 높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건질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해 달라라는 소리죠. 회수 가능액은 어떤 거예요? 앞으로 이 사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죠. 한마디로 사채라는 건 이렇게 매년 지급할 금액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주기로 하고 나는 사채를 샀는데 사채의 발행자가 더 이상 이 금액을 못 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날리느니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게 낫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원금은 70만 원만 줄게. 대신 이자는 따박따박 줄게.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바뀌면 이게야말로 손상이다라고 했어요. 기대했던 현금 흐름을 더 이상 기대 못하게 됐으니까. 이게 바로 손상인데 이 손상 금액을 어떻게 회수 가능액을 찾을까가 다시 둘로 쪼개진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만기 보유냐 아니면 매도 가능이냐에 따라서 회수 가능액을 찾는 게 달랐다. 만기 보유는 미래 현금 흐름. 바뀐 현금 흐름이죠. 자, 미래 현금 흐름을 무엇로 할인하는 거죠? 최초 유효이자율. 그렇죠? 왜냐하면 만기는 절대 공정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할인하는 율도 최초 유효이자율이었던 거. 그렇죠? 다만 매도 가능 같은 경우는 미래 현금 흐름을 어떤 거요? 그 시점에 현행 이자율로 할인하는 거. 아, 회수 가능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래서 회수 가능액과 지금 장부 금액과의 차이만큼을 손상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손상할 때 요거 있죠? 요 자본도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단기 비용으로 대체된다. 요게 바로 재분류 조정이다라고 했어요. 재분류 조정이 우리 언제 나요? 지금처럼 손상을 입었을 때 아니면 이 자산을 팔았을 때 이러한 매도의 자본 항목이 단기 비용으로 가는 재분류 조정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 사채로 분류된 매도 가능 증권이 가장 조금 복잡한 주제긴 한데요. 시험에서는 거의 여기 매도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꼭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손상차손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금 흐름이 옛날에 나는 다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건데 이때 다시 유효이자율 적용할 거는 내가
회수 가능액을 추정했을 때 있었던 이 이자율로 이자 수익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 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래서 요 후속 측정까지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금융자산 손상에서 사채에서 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예제 푸시지 마시고 책에 있는 예제를 내가 답을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되셔야 다른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있냐면 금융자산 제거했어요. 그 전에 재분류 했었죠, 저희. 재분류. 자, 금융자산의 재분류라는 건 A라는 분류에서 B라는 범주로 분류 범주를 바꾸는 형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재분류는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봤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단기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 자, 단기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가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단기로 분류했는데 이제 원가를 측정하기 어렵다. 공정가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원가법으로 두면 되지 탈출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했고요. 자, 말문제에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제가 쓴 거는 단기지 단기 손익 인식 지정이라고 쓰지 않았다. 지정은 어떤 경우에도 탈출과 재분류가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어떤 거요? 만기였다가 어디로 가는 거? 매도로 가는 거. 우리 사채는 만기로 분류하나 매도로 분류하나 삼각표는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각표는 같은 거 쓰고 요 매도 가능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 순간부터 뭐 하면 돼요? 공정가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차변과 대변 있고 만기가 나가고 여기 이제 매도가 들어갈 때는 그 시점에 공정가로 들어가죠. 요 둘의 차이만큼은 매도 평가 이익, 뭐 매도 평가 손실. 그래서 매도 가는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고요. 후속 측정은 상각엔 평가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도에서 우리 만기로 가는 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삼각표 2개 필요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정가를 알다가 모르게 되는 경우, 모르다가 알게 되는 경우. 자, 공정가를 알다가 모르게 되면 그냥 그 시점부터 원가법으로 두면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원가법으로 두다가 알게 되는 그 시점부터 평가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재분류에서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금융자산을 우리 제거했어요. 제거. 자, 금융자산이라는 건 유형자산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제거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주식이라는 건 100% 다 넘겨도 되지만 일부만 넘길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양도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거를 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거에서 가장 첫 번째는요. 다 제거할 건지 그 다음에 일부만 제거할 건지를 선택한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도라고 했죠. 양도. 우리 양도,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를 양도하는 형태가 되게 많은데요. 이 양도만 한 걸 가지고 전부 다 제거할 수는 없다. 추가로 뭘 따져야 돼요?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따져야죠. 그렇죠? 위험과 보상이 같이 넘어가야 이제 양수인한테 모든 위험과 보상이 귀속돼야 그거야말로 이제 자산을 제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는 거. 어떤 거였어요? 거기서 옵션 나왔죠? 깊은 내가격, 깊은 외가격이라는 거 있었죠.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나라고 한다면 깊은 외가격, 그쵸? 외가격이라는 건 권리가 있으나 마나한 상태. 그런데 깊은 내가격이라고 한다면 옵션 행사가 유리한 구간이다. 그런 거는 위험과 보상이 넘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외가격, 내가격 꼭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 그 위험과 보상이 넘어가지 않은 형태와 넘어간 형태라고 해서 한 8가지 문항 나왔었죠? 그거를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거를 따지죠, 제거. 통제를 따지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느냐. 요거는 양수인이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니 아닌지를 따진대요. 그래서 만약에 통제권 범위 안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자산까지는 별도로 지속적 관여 자산이라고 해서 인식해야 된다. 요거까지가 우리가 금융자산 제거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융부채로 왔었죠? 금융부채에서는 우리 앞부분에 뭐 이제 금융자산과 제가 비교해 드리는 내용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부채의 측정이었어요. 금융부채의 측정. 자, 금융부채는요, 제가 다른 거 없다. 금융자산과 맞물려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우리가 만기 보유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거를 뒤집어 놓은 형태가 저희가 금융부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금융자산 중에서 만기로 분류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금융부채의 우리 발행자 입장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그죠? 그래서 금융부채 여기 금융부채의 발행자 회계 처리는 만기 보유를 뒤집어 놓은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도 우리 세 가지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액면 발행, 두 번째는 할인 발행, 세 번째가 할증 발행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만기 보유랑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금융부채가 할인 발행되었을 때 만기 같은 경우는 차변의 만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액면은 100인데 95만 원에 발행된 게 할인 발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95만 원, 대변에 나간 현금 95만 원 이렇게 기재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발행자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죠? 발행자는 들어온 현금이 95만 원인데 요때 쓰는 건 사채의 뭘 쓴다라고 했어요? 액면을 쓴다라고 했죠? 사채가 원래 100만 원. 그래야지만 100만 원 사채, 액면이 100만 원인데 95만 원만 들어와서 할인 발행됐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그렇죠. 그래서 이 계정을 생소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지 어차피 이거나 똑같은 회계 처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요. 앞으로 만기를 직접 늘려가서 100만 원을 만들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친구를 줄여나가면서 간접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둘의 회계 처리는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 나는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그냥 이 형태로 푸셔도 관계는 없다고요. 그냥 이 사채를 이렇게 안 달고 그냥 95만 원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재무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한테 특히 주주와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보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회계 처리라고요. 그렇죠? 주주와 채권자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간 현금으로 기록하는 형태가 더 많지만 이렇게 발행자 입장에서는 액면을 쓰고 간접법으로 차감적 평가 계정, 가산적 평가 계정을 달고 다니는 형태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할증 발행 해볼까요? 110만 원으로 발행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했겠죠? 만기 1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10만 원. 그런데 발행자는 우리 어떻게 해요? 들어온 현금은 110만 원인데요. 이 사채 얼마짜리 사채죠? 그렇죠. 사채는 100만 원짜리 사채다. 돈이 더 들어왔네. 사채가 할증 발행됐구나 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렇게 10만 원. 요런 형태를 택한다라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러한 가산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은 이 형태와 동일한 형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특정을 쭉 진행하다 보면 우리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얘는요.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뭐도 증가해요? 상각액도 증가해요. 근데 얘는 장부 금액이 계속 줄여지니까 이자 비용은 늘어요, 줄어요? 그렇죠. 이자 비용은 주는 대신에 뭐는 똑같이 늘어요? 상각액. 요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때 이자 비용은 서로 장부 금액이 늘고 줄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얘는 늘고 얘는 줄어요. 하지만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는 형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사채 발행비라는 거 기억나세요? 사채 발행비? 그동안은요. 사채 발행비라는 게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사채 발행비는 어떤 거예요? 사채를 처음 발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 그 다음에 인쇄비 같은 게 많이 들어요. 그냥 사채라는 게 단순히 푼돈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채 발행비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면 우리 어디서 빼요? 여기. 발행가액에서 빼래요. 한마디로 지금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이게 아니고 여기서 사채 발행비를 빼고 기록을 하래요. 그러면 사채 발행비가 있는 순간 유효이자와 시장이자율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채는 이렇게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시장이자율만큼 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발행 금액에서 사채 발행비를 빼라고 했으니 더 이상 이 이자율 가지고는 택도 없다. 여기까지 도달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효이자율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 2차에서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나왔었어요. 하지만 2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사채 발행비를 고려한 유효이자율을 별도로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쓸 거는 옛날의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사채 발행비까지 고려된 유효이자율을 쓰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은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유효이자가 시장이자율보다 클 수밖에 없다. 더 낮은 금액,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이자율이 옛날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것만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거는요.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린 대로 601페이지의 권면 발행 후 발행입니다. 권면 발행 후 발행. 자, 권면 발행 후 발행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사채를 보시면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표가 너무 출렁이긴 한데 일단 이런 사채예요. 지금 매년 이자는 8만 원씩 주고요. 이러한 사채였어요. 자, 사채 권면이라는 건 제가 이미 인쇄돼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권면의 액면과 액면이자율이 찍혀 나와요. 그리고 권면상에 사채라는 요 권면상에 발행일은 1월 1일이에요. 사채는 권면상에 찍혀 있는 걸로는 1월 1일 날 발행했어야 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라는 게 워낙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죠? 트럼프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트럼프가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사채가 만약에 1월 1일 날 발행하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발행하면 푼돈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사채라는 것도 화랑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화랑일 때 발행을 해야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권면상에는 분명히 1월 1일 발행자로 찍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건 4월 1일이래요. 이게 권면 발행일 후에 실제로 발행됐다라고 해서 권면 발행일 후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권면 발행 후 발행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로는 사채 권면에 찍힌 그 날짜에 발행되는 형태가 많은데 시장 상황이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4월 1일 날 발행한 형태를 권면 발행일 후 발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동안 항상 1년 단위로 내려가는 것만 배웠는데 얘 어떡할 거야? 9개월은 어떻게 내려가지? 얘는 12개월에다가 그 다음에 21개월. 굉장히 난해하다. 그쵸? 그래서 원래 엑셀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엑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1년. 이렇게 1년씩 내려가는 건 2년. 그 다음에 3년 내려가는 것. 즉 연 단위로 내려가는 건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어떻게 해요? 3개월만 올라가는 형태를 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 발행 후 발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1년 1월 1일로 내려가서 거기서 3개월치를 올리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이게 권면 발행 후 발행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1월 1일자로 우리 금액을 할인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자율은요. 1월 1일 이자율과 4월 1일 이자율이 서로 달라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어느 날짜의 이자율을, 어느 날짜의 공정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4월 1일인데 부득이하게 1월 1일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도 1월 1일 거 써야겠어요? 4월 1일 거 써야겠어요? 당연히 4월 1일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1월 1일 이자율과 4월 1일 이자율을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시험에서는 하나만 주지 않아요. 다 줘요. 그러면 네가 어떤 이자율을 써야 되는지 알고 있니?부터 먼저 묻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싶은 건 4월 1일자인데 뭐 부득이하게 1월 1일을 거쳐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쓸 이자율은 4월 1일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실제 발행일. 자, 그래서 4월 1일의 이자율을 써서요. 우리 이 현금 흐름을 1월 1일로 할인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X1년 1월 1일에 사채의 현재 가치부터 계산합니다. 대신 요거를 쓸 때는 피처리 4월 1일 이자율. 쓸 거는 4월 1일에 이자율을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4월 1일에 발행 금액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3개월을 올라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4월 1일까지, 3월 31일까지 요 날짜까지 우리가 유효이자만큼 증가시킬 거예요. 그쵸? 유효이자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에다가 2번을 더한 금액만큼을 우리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현금 수령액이 됩니다. 현금 수령액. 여기에서 요것만큼 증가시킨 것만큼 우리가 현금으로 수령을 할 거예요. 발행자니까 현금을 수취해야겠죠? 그래서 요 1과 2를 더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수취하게 돼요. 자, 이렇게 현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채는요, 조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사채 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자, 그냥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채라는 건 1년치 이자를 한 방에 정산해 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사채라는 것도 워낙 우리 넣고 빼고, 그러니까 사채를 양도하는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를 챙겨줘야 될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은 요 날짜 12월 31일에 진짜 그 사채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 이자를 몽땅 몰아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일이에요.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이 사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B라는 사람한테 사채를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 그러면 이 날짜에 1년치 이자를 누구한테 전부 다 몰아줘요? 그렇죠. B한테 모두 1년치 이자를 줘요. A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죠? A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무려 6개월을 보유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B가 A한테 양도 금액을 주죠. 양도 금액에다가 뭐까지 더해서 줘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경과이자를 더해서 현금으로 지불해요. 그게 바로 이러한 형태예요. 여기 유효이자라는 건 제가 경과이자 안 뺐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땐 우리가 지금 4월 1일 날 발행했지만 1년치 이자를 얘한테 다 준다고요. 3개월은요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4월 1일 날 투자했는데 요 날짜에 8만 원을 다 준대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투자자로부터는 요 3개월치 이자까지 더해서 현금으로 받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경과이자 안 빠진 거예요.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유효이자만 증가시켜서 제가 경과이자 뺐나요? 안 뺐나요? 안 뺐어요. 왜냐하면 사채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1년치 이자를 한 방에 지불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야 될 거는 B한테는 여기 절반, A한테 절반이 갔어야 돼요. 이자가. 하지만 그렇게 정산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한 방에 주는 대신에 양도가에 포함해서 이자를 정산해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4월 1일부터 9개월만 보유했기 때문에 이자를 9개월치만 줘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건면 발행이 1월 1일이니까 1년치 이자를 얘한테 한 방에 8만 원을 준다고요. 억울하다. 그쵸? 나는 3개월을 보유도 안 하면서 3개월치까지 더 챙겨줘? 안 되겠다. 너한테 현금 받을 때 3개월치를 내가 미리 받아놔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실제 발행일은 여기 현금 수령액 계산한 다음에 X1년 1월 1일부터 X1년 3월 31일까지 경과이자는 제외해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X1년 4월 1일에 이렇게 X1년 4월 1일에 사채 발행 금액은 현금 수령액은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경과이자를 빼서 실제로 유효이자 증가분만큼만 반영해서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는 항상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기 현금 수령액이 나오죠? 특이하게. 그게 바로 이러한 사채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채라는 걸 거래해 보시면 매도 금액, 내가 주는 매도했으면은 금액을 줘야 되죠? 그 금액 안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6개월치 보유한 이자분을 같이 양도 금액에 더해서 주는 형태가 빈번하다.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사채 거래를 해보시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보유한 거 6개월, 나는 6개월만 보유하고서 1년치 이자를 다 정산 받으니까 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9개월만 보유를 했는데 제가 1년치 이자를 다 줘야 돼요. 억울하다.
그래서 양수할 때 그 금액에 3개월치 이자까지 더해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현금 수령액과 사채 발행 금액을 나눠서 계산하는 이유예요. 그죠? 이게 겉면 발행, 후로 발행이고요. 책에 한번 보실까요? 601페이지. 자, 601페이지에도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의 사채는 겉면에 표시된 발행일, 이게 겉면 발행일이죠. 사채 겉면상에 이미 찍혀있는 그 날짜에 발행되는 형태가 대부분이긴 한데 어떤 사정 때문에 겉면 발행일에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한편 사채의 실제 발행이라고 써있죠. 실제 발행일이 겉면 발행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라는 문제가 생기더라. 이 경과이자가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이자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금 수령액과 발행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겠더라.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채 겉면 발행일, 즉 1월 1일에 사채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대신 이때 이자율은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의 현재 가치인데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를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채 겉면 발행일 1월 1일부터 여기 설명드린 바로는 3월 31일까지 유효이자 계산하는 거 보이죠? 경과이자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금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1과 2를 합한 금액이 세 번째 보시면 현금 수취액이 된다는 거 보이세요? 시험 문제에 현금 수취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실제 발행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현금 수령액 거기에다가 4번에 보시면 액면이자 발생액을 빼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야지만 5번에 사채의 발행 금액이 된다라는 거.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현금 수령액과 발행 금액을 나눠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금 수령액과 우리가 발행 금액을 각각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봐야죠. 문제는 14-6번이에요. 603페이지. 602페이지에는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를 602페이지 거기 점 있죠, 점. 점으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박스 쳐놓으시고요.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눈에 보이시도록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4-6번의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랑? 603페이지 문제 14-6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 답인 자동차는 액면 금액 10,000원이고요. 액면 이자는 연 8%, 만기는 3년짜리 사채네요.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인데 언제 발행했어요? 4월 1일 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날짜는 4월 1일이니까 4월 1일에 체크하셔야겠죠? 내가 알고 싶은 건 4월 1일에 발행 금액. 보면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채의 겉면 발행일인 1월 1일 날 이자율은 9%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실제 발행 당시에 시장이자율은 연 10%래요. 우리 뭐 쓸 거예요? 당연히 10%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허수 나와 있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날짜인데 어쩔 수 없이 1월 1일을 거쳐가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10%를 써서요. 이 사채를 할인하는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음 1번 한번 보실까요? 사채의 발행 금액 물어본 거 보이세요? 사채의 발행 금액,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시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발행 금액부터 계산해 보자. 자, 만기는 3년이고요. 이렇게 10,000원. 매년 이자는 800원 주는 사채인데 1월 1일이 겉면 발행일이지만 실제로 발행한 날짜는 4월 1일이더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4월 1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자율 10%를 쓸 거예요. 그쵸? 10% 표시해 놓고 제일 먼저 계산할 거는 X1년 1월 1일에 현재 가치부터 계산해야겠죠? 그쵸? 10%로 할인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10,000원 곱하기 3년 10%의 현가계수 0.7514. 그 다음에 800원 곱하기 3년 10%의 연금 현가계수 하면 2.4868이죠? 2.4868. 그러면 지금은 X1년 1월 1일의 현재 가치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와요? 9,502. 9,502, 950이요. 요거는 요 시점의 현재 가치니까 나는 3개월이 증가된 4월 1일의 발행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계산하죠? X1년 1월 1일부터 X1년 3월 31일까지 유효이자 증가액을 계산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9,502 곱하기 유효이자 10% 곱하기 몇 개월? 12분의 그렇죠. 3. 요거만큼 증가시킨 게 세 번째 뭐예요? 현금 수령액이 된다고요. 자, 현금으로 얼마 받을 거예요, 저희? 경과이자까지 포함해서 양수자한테 받아야 되죠? 현금 수령액은 얼마가 돼요? 9,740원. 현금은 9,740원을 수령할 거고요. 사채가 실제 발행된 금액은 여기에서 경과이자를 뺀 것만큼이어야 되기 때문에 X1년 1월 1일에서 X1년 3월 31일까지의 경과이자를 빼죠. 자, 경과이자는 얼마예요? 800원 곱하기 12분의 3. 계산해 보시면 250인가요? 250? 요거만큼을 빼야 실제로 유효이자 상가액 증가분이죠? 그쵸? 우리 유효이자율법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자 비용에다가 이자 수익에다가 우리 실제로 표시이자를 뺀 그 나머지 금액만큼 올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섯 번째. X1년 4월 1일에 실제 발행 금액은 여기에서 3에서 4를 뺀 거니까 금액은 9,540이 되면 되겠다. 9,540. 응? 200이에요, 여기. 그래서 9,540이 되면 되겠다. 그쵸? 요렇게 이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 처리 한번 해봐야죠? 회계 처리. X1년 4월 1일에 회계 처리. 자, 같이 한번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차변과 대변이 있으면 일단 저 현금 얼마 수령했어요? 9,740원. 제가 수령한 건 9,740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 날 제 주머니에 9,740원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지급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1년치 800원을 한 방에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3개월치 이자를 성급해서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딱 9개월치만 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 수령 안에는 미지급 이자라고 하는 금액 200원이 포함돼서 현금을 수령한 거예요. 사채는 얼마짜리? 10,000원짜리. 그래서 여기에 둘의 차이 금액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금액이 460이 될 것 같은데요. 460 맞죠? 460. 요렇게. 요거 미지급 이자 200원은요. 상대방한테 내가 받아서 현금 수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발행 시에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채는 10,000원짜리인데 그 안에 미지급 이자 200원까지 포함해서 내가 현금으로 수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가 안 맞죠? 그때는 사채가 할인 발행됐구나. 원래가 9,540원의 발행 금액이니까 그거의 차이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지금 액면 10,000원에다가 우리 4월 1일 날 실제 발행 금액 빼면 되죠. 이렇게 빼면 460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권면 발행 후 발행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시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채를 발행했고 그 안에 미지급 이자 200원까지 포함해서 제가 9,740원의 현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발행하는 날짜의 발행 금액은 9,540원이니까 할인 발행된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권면 발행 후 발행이에요. 그쵸? 처음 들어선 당연히 어렵죠. 그쵸? 순서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한번 보실래요? 2000X1년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문제는 3번 형태가 더 많습니다. 2000X1년도에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12월 31일 회계 처리는 우리가 지금 1월 1일 날 지금 9,502원이고요. 얘가 이제 10,000원을 갈 건데 우리가 이미요 4월 1일까지 3개월치는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9개월치 이자 비용만 추가로 정산해 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X1년 12월 31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차변과 대변 있으면 이 날짜에 현금 주죠? 얼마? 800원만큼 이자를 주는데 그 안에는 미지급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미지급 이자 200원 제외하고요. 제가 9개월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요? 9,502에다가 10% 유효이자에다가 제가 9개월. 그쵸? 요것만큼 이자 비용 하고요. 대차 안 맞는 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줄이시면 돼요. 계산해 보면 이자 비용은 얼마예요? 9개월치 이자 비용. 9,502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9니까 713이 나올까요? 9개월치 정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쵸? 713. 그리고 대차 차액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113. 그쵸?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 이자 비용 물어보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X1년 12월 31일까지 해놓고 사채의 장부 금액 물어보는 형태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X1년 12월 31일에 사채의 장부 금액을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이제 얼마예요? (9,540에다가) 113 더하면 되죠? 9653. 그죠? 9653. 이제 사채의 장부 금액이 9,653이 됐어요. 그 다음에 X2년도는요, 이제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쵸? X2년도는 1년 내내 보유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10% 때리면 그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쵸? 이제 X1년도만 저렇게 쪼개서 우리가 이자 비용 인식하는 것 뿐이지 X2년도에는 1년 내내 보유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장부 금액 9,653 계산을 했으니 여기다가 10%만 곱하면 그게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X2년도의 이자 비용 물어보면 9,653 거기에다가 10% 하니까 965원 나오죠. 그거까지가 4번 문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5번. 물음 5번도 동그라미 쳐놓죠.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총 이자 비용을 계산하시오. 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자 비용 계산할 때는요. 할인 발행됐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총 액면 이자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해서 총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3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을 늘리는 효과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는 총 액면 이자에다가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해서 계산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얘는 이렇게 겉면 발행인 후에 발행됐으니 얼마를 반영해야 될까? 그죠? 총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총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 곱하기 n에다가 할인 발행됐으면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을 더했죠? 그쵸? 어차피 얘는 3년에 걸쳐가지고 이자 비용을 늘리는 효과니까 우리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액면이자 800 곱하기 기간은 3년.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460이에요. 이게 총 이자 비용일까요? 요 액면이자 중에 200원은요. 아니잖아요. 그쵸? 200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그냥 받아가지고 기간 경과분을 고려해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0원 경과이자 빼면 되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2차 시험 문제였어요. 우리 세무사 시험 있죠? 세무사 시험에 2016년도 2차 시험 문제가 이것까지였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풀고 분명히 중간에 매도가 있기는 한데 그거 하나만 더 더하면 2차 문제로 딱 그렇게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총 이자 비용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2,400에다가 460 더하죠? 거기에다가 200원 빼면 2,660원이 총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기억하기 쉬워요. 이 방법이. 이자 비용, 총 이자 비용 계산하는 게 여러 개 있긴 한데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액면 이자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더하는데 200원만큼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이자에 포함이 안 되죠? 그거를 빼서 2,660원으로 총 이자 비용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619페이지에 문제 14-1번이 있는데, 자, 이 문제는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4-1번에 보시면 그 물음이 CPA 2차, 회계사 2차에 2000년도 나온 문제인 거 보이세요? 2차로 이러한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상황까지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1번에 사채 발행 시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X1년도 12월 31일, 즉 1번과 2번 문제만 풀 거예요. 1번과 2번 문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했던 순서 그대로 저희가 증가를 시켜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1번과 2번에 체크를 해놓으시고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어떻게 풀면 될지 일단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를 조금 풀어보세요. 619페이지 문제 14-1번에 1번과 2번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갑사는 2000X1년 1월 1일 액면 30만 원의 사채를 회사의 사정 때문에 언제 발행했어요? 2월 1일. 그쵸?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월 1일자의 발행 금액을 알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사채의 만기는 4년짜리네요. 유사한 동종업종의 시장의 자료는 연 12%. 이걸 쓰라는 소리인가 봐요. 그쵸? 12%. 그다음에 뭐 매입 상한은 저희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보니까 현가 계수표만 주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현재 가치 할 때 되게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현가 계수표 하나만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연금 현가 계수를 직접 계산해야 되는 형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현가 계수라는 건 별도의 계수가 있는 게 아니고 현가 계수를 다 누적해서 더해 놓은 것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10%와 12%가 있지만 내가 쓸 건 12%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채 같은 경우는 X1년도 1월 1일을 거쳐서 한 달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문제를 풀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계산할 거는 X1년 1월 1일에 사채의 현재 가치부터 계산할 거예요. 그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30만 원 곱하기 4년 12%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3만 원 곱하기 4년 12%의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연금 현가 계수 안 줬죠?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연금 현가 계수는 1, 2, 3, 4를 다 더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시험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현가표 하나만 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연금 현가표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가 계수는 0.6352라는 게 보이는데, 자, 연금 현가 계수는 얼마예요? 4개를 다 더하면 되죠? 4개를 다 더하면 3.0374.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계산해서 n 플러스 하시면 돼요. 그쵸? 2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푸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주면 아예 노가다지 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해서 그냥 연금 현가 계수가 누적합 아니라는 게, 누적합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면 하나하나씩이라도 계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손 놓는 거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월 1일 날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28만 1,777원. 28만 1,777원. 요거는 1월 1일자의 발행 금액이에요. 근데 1월 1일에 발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X1년도 1월 1일부터 X1년도 2월 1일까지의 유효이자를 계산할 거예요. 자, 유효이자는 281777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1이죠? 요것만큼은 증가시켜서 우리 뭘 받을 거예요? 현금으로 수령할 거예요. 경과이자 안 뺀다. 그래야지 1년치를 다 줘도 억울하지 않다. 현금 수령액 얼마예요? 여기에서 요거 한 달치 유효이자 증가분만큼 반영하면 얼마예요? 현금 수취액? 284595가 맞나요? 맞아요? 284595가 나오시나요?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284595 맞나요? 요게 현금으로 상대방한테 받을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실제 발행 금액은 경과이자 빼야겠죠? 그쵸? 그래서 세 번째, 이제 X1년도 1월 1일부터 X1년 2월 1일까지의 경과이자는 빼자. 경과이자는 우리 원래 3만 원이지만 12분의 1을 빼야겠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3만 원 나누기 12 하면 2,500원이네요. 2,500원. 경과이자가 2,500원을 빼야 우리 이제 X1년 2월 1일에 실제 발행 금액이 된다. 발행 금액은 여기서 2,500원 빼면 되니까 발행 금액 계산해서 물어보면 28만 2,095원으로 답하시면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발행 금액을 계산한다. 요놈의 현금 수령액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지, 실제로는요, 우리 증가하는 거랑 똑같이 올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유효이자에서 표시이자 뺀 거, 요 상가액만큼 장부금액 늘린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 얘도 발행 금액은 딱 여기 한 달치 요거 상가액만큼 올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얘가 있어서 헷갈리는 것 뿐이지. 사채의 경과이자 정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회계 처리. 자, 회계 처리는 X1년도 2월 1일 날. 자, 저 그냥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사채는 우리가 30만 원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사채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도 포함해서 제가 현금으로 수령했다라는 거죠. 미지급이자 얼마예요? 2,500원. 왜냐면 상대방한테 3만 원 다 줄 거예요. 2,500원은 내가 받아야 덜 억울하잖아. 그쵸? 그래서 2,500원까지 포함해서 제가 상대방한테 현금으로 수령할 거예요. 금액 얼마예요? 28만 4,595원을 수령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30만 원이지만 이렇게 발행된 거죠? 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일까요? 30만 원에서 얘 빼면 되죠? 계산해 보시면 금액은 얼마 나와요? 17905? 1790. 1790.
이렇게 우리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사채 30만 원짜리인데 이 미지급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금으로 수령했다고요. 그 외에는 사채가 할인 발행됐으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1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진짜 이자를 정산하는 때죠. 대변에 우리 현금을 내가 상대방한테 3만 원 다 준다고요. 그 안에는 상대방한테 미리 받은 미지급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 이자 2,500원부터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11개월치 이자는 발생했죠?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281, 777, 1월 1일부터 원래 12%로 해서 1년치인데 그 중에서 제가 11개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해요. 1월 1일부터 1년치 중에서 제가 이미 여기 한 달치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1개월치만 하면 되잖아요. 11개월 하면 이자 비용은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보시면 30995가 나올까요? 직접 두드려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랑 정말 큰 차이입니다. 30995예요. 그냥 너 잘 푼다라고 하고 보고 가시면 안 되고 내가 쓰는 게 분명히 틀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답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서 쓰다 보니까 꼭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요 대차 차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삼각표를 그릴 때는요. 여기 281777부터 30만 원 가는 삼각표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대신 나는 여기 11개월치만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표를 그릴 때는 거기 뒤에 6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답에 보시면 유효이자법의 사채 삼각표 보이시죠? 거기 보면 1월 1일부터 고스란히 28177부터 올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자 비용은 원래 33813인데 11개월치만 들어가는 거고 거기 보시면 삼각에 3813 보이시죠? 거기에서 몇 개월치만 여기겠어요? 그렇죠. 11개월치. 그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똑같이 삼각표는 그립니다. 그런데 제가 1개월을 올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11개월만 올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세요. 28171 곱하기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사채의 삼각에 또 지금 삼각에 곱하기 12분의 11개월치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있는 2번의 사채 삼각표는 저희가 원래 그려보긴 해야 되지만 1월 1일부터 똑같이 증가시키는 거랑 같아요. 다만 이자 비용은 1년치 다 풀이 아니죠? 11개월치 들어가면 되고 삼각액도 마찬가지로 다 못 들어가고 11개월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3813 곱하기 11 나누기 12 해서 이 금액 딱 나오는지 보세요. 3495 나오는지. 그렇죠? 3495. 여기 대차 차익이 3495인가 봐요. 그렇죠? 조금 귀찮을 뿐이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저 이걸 정복해야 돼요. 중급회계 원은요. 겉면 발행으로 발행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렇죠? 겉면 발행 후까지가 2차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2차 문제를 내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변별력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발행일이죠. 그 다음에 2000X 2년도 회계처리 물어볼 수도 있고요. 중간에 또 팔아요. 근데 언제 팔아요? 딱 요 날짜에 파는 게 아니고 중간에 팔아요. 이 중간에 파는 것까지. 그게 2차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중간에 팔면 또 뭐가 생기겠어요? 경과이자. 그놈의 경과이자.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제가요. 중간에 여기 예를 들어 6월 30일 날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요. 항상 현금 수령액에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했죠. 경과이자가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채는 대부분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자 정산하고 그 다음에 상환하는 회계 처리까지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문제를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2차 문제 원래 회계사 2차 시험이 세무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물어볼 질문을 정말 딱딱딱 부러지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회계사 시험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보시면 거기 중간에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갑사는 2000X 4년 6월 1일 날 동사채를 매입해서 상환했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6월 1일에 팔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사채 권면 발행 이후 발행은 발행했을 때 지금처럼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상환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자 정산 끝나고 나서 상환했었죠. 근데 지금처럼 이자 정산하기 전에 중간에 파는 경우까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있다가 문제를 다시 풀고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앞에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겉면 발행으로 발행은 지금과 같은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일단은 먼저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604페이지에 1년의 이자를 2번 지급하는 사채 있어요. 604페이지에. 604페이지에 1년의 이자를 2번 지급하는 사채. 그 다음에 606페이지 사채의 상환 나오죠. 상환. 사채의 상환에 보시면 그냥 이자 정산 끝나고 갚는 경우도 있지만 609페이지 예제 14-9번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만기 전 사채 상환 문제 보시면 이자 지급일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래서 여기 14-9번에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 다음에 아까 그 문제, 지금 저희가 풀어봤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04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거고요. 지금 11시니까 한 10분 정도 쉴게요. 11시 10분부터요. 604페이지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